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요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은데 그래도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따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디테일한 거는 다 원체 언론들이나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다루고 싶은 거는 대체 왜 계속 정, 그, 지금까지의 정부들이, 정권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무력한가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부동산 정책은 한 정권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거의 몇십 년에 걸쳐서 개혁을 해야 되듯이 개선을 해야 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육은 애들이 더 말 그대로 더 좋은 품질의 교육을 더 싸게 받는데 그리고 더 좋은 어른으로 더 좋은 노동자로 자라갈 수 있다는 그 공통 목표가 있다면은 부동산은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제로섬 게임이란 거예요. 결국에는 가진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고 싶고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사람들의 집을 빼앗고 싶고 뭐 빼앗고 싶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판 거를 자기도 거기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공간은 한정돼 있고 그 집의 수량 역시 한정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도 정해져 있고 근데 거기에 있는 물량은 거의 늘어날 기미를 안 보이고 사실 그 민주당 정부가 이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특히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본능적일 수가 없는 게 그리고 계속 학습이 됐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정권 안에서 효과가 있을 만한 공급 정책도 내놓고 세금도 건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학습이 됐고 이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고 민주당 정권은 오른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제로 학습이 됐으니까 실제로 다 경험을 했고 민주당 정권 때 오르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질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권과 상관없이 이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갈 만한 뭐 대통령 직속의 청와대 직속의 국가기구가 필요한데 그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그걸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이 간극이 메워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뭐 공직자들도 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괜히 부동산 공화국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해관계가 너무 날카롭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은 사실 답은 있어요. 그냥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보유세 올리면 돼요. 보유세 올리고 그리고 민간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리고 그 몇십 년 동안 하면 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못 하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그 가격 방어가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거래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거래량이
많으면은 이렇게 가격 방어가 되게 힘들겠죠. 마치 주식처럼 그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없겠죠. 일단 부동산이 거래량이 주식만큼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이유는 일단 사고 파는데 드는 그 마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지금 파는 게 맞나? 그리고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뭐 계약금 물고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믿음으로 굳어진 거죠.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 만약 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거래를 뭐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시기 안 왔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못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사후 약방문이고 일종의 그냥 미세 조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정권 안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는 이 단기적인 사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사실 그걸 또 버리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그 자기 정권 안에서 뭘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정권이 뭐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 그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므로 더더욱이 그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관성 있게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국가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도 힘들고 그거대로 왜냐하면 뭐 민주당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이걸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한국의 가장 그 날카롭고 뜨겁고 가장 큰 이슈니까 근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제 결론은 결국 시간이 지나야 된다. 한 2040년, 2030년대 후반,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좀 안 돼서 거의 10년에서 15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인구가 실제로 줄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저출산의 여파가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집값 방어를 해야죠. 예, 그때는 진짜 기구가 필요해질 겁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줄고 그 지방 소멸 그리고 수도권 외부부터 소멸이 시작되고 그 수도권 상급지 초집중화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진짜로 제대로 노골적으로 계급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그때 되면은 이 가격을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때 되면 이제 공통의 이익이 생기니까. 왜냐면 집 사람은 주는데 집수는 그대로니까. 그럼 그때 되면 파이가 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 그 대신 다만 그런 인기 많은 수도권 그 초집중화는 그거는 못 막겠지.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뭐 집값을 어떻게 잡을까 아니라 이거 집값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 시켜서 천천히 떨어뜨릴까 공통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막 갑자기 지금 20억이었던 게 뭐 10억이 되고 10억이었던 게 5억이 되고 이렇게 반토막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르긴 오를 거예요. 2%에서 3%그 정도는 오르겠지.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랑 거의 동일하거나 인플레이션보다 적어지면은 실질로는 잃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1,000원짜리가 물가가 올라서
2% 올랐는데 그만큼 또 그만큼만 오른다면 그럼 뭐 실질적으로 현상 유지거나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 뚜껑을 딱 까봤을 때 나중에 한 20년 30년 타임캡슐 마냥, 그래서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집값은, 나는 지금 뭐 10억짜리 샀는데 나는 나중에 한 30억 될 줄 알았는데 이게 20억밖에 안 됐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때 되면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뭐 물론 이건 대다수의 얘기고, 뭐 소수의 그 상급지에 뭐 강남이나 반포나 뭐 용산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죠. 거기도 떨어질지.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집권 1년 차가 제일, 그 1년이 가장 동력이 셀 텐데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내부 정쟁에 몰입하고 권력 투쟁에 몰입하는 거 보니까 이제 힘이 슬슬 빠질 거예요. 마치 코스피가 9천에서 6천으로 빠졌듯이. 근데 뭐 그건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결국 이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싼데 집을 사시거나, 저도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3억짜리 빌라에,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싼데 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월세로 사기 안 당할 수 있게, 사실은 월세를 추천드려요. 월세로 사시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해라. 주식 장기 투자, 장기 분산 투자, 그게 낫지 않을까. 물론 국내 주식만 말고 미국 주식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미래를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는 계속 물가가,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도 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칭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